네, 여러분, 그래서 방금 신점 문제를 같이 풀어본 그 10강의 1번 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 강의와 변형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좀 잡아보면요. 이 지문은 social loafing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여겨진다. 그룹 내 책임감의 분산으로 인해서 소셜 로핑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로핑? 로핑이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한 어떤 영역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이렇게 휙 던져주고, 그러니까 물론 그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 자체가 학생들에게 좀 낯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알고 있는 개념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 그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 혹은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머뭇머뭇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뒤에 부분에 이어지는 서술을 좀 이용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강의 뉘앙스를 가지고 지문을 전개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개념을 던져주고 그 뒤에서 개념을 서술하는 방식은 이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서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문이 30번 이후부터는 지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 로핑이라는 개념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룹으로 뭔가 과제를 할 때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구나 정도로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다음 부분의 내용을 좀 이어가시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와 문법을 가지고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거기서 쫄지 말고 그냥 지문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룹 멤버들이 같이 과제를 할 때,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서로 나눠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의 노력과 내가 그룹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성과라는 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굉장히 루즈해지기 때문에, 느슨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노력을 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어떤 수행 자체가 나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좀 뜯어서 보면요. 이 social loafing이라는 것은 발생한다라고 여겨진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think 동사의 pp 형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비동사와 더불어서 수동태가 된 패턴입니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뭐뭐라고 생각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뒤에 투부정사구가 붙어서 발생한다라고 여겨진다, 소셜 로핑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룹 내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여러 명의 그룹 멤버들이 같은 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결정하기가 여러분 어려울 때, 이런 식으로 이 왼절에 걸리는 절이 총 그룹 멤버들이 같이 일할 때, 그리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절을 두 개를 걸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가주어 it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to determine 이라는 동사를 진주어 처리를 하셔야 돼요. determine의 목적어는 뭐냐, 누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이 나 뒤에 생략되어 있는 단어는 working hard겠죠. 누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 여기서 왼절이 끝나는 거고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분산된다라는 거는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겠죠. 전체 멤버가 나누어 갖게 된다. 그 우리가 그룹 워크를 한 그것의 결과가 간주된다. 여기서도 여러분 수동태가 됐기 때문에 간주한다, 여긴다가 아니라 여겨진다, 간주된다. 수동태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컨시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면요. 뒤에 목적어로 사용되는 명사가 나올 겁니다. 무엇을 간주한다, 무엇을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 컨시더 동사 자체는요. 뒤에 as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합니다. 그냥 뒤에 명사를 하나 더 걸어서 오형식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A를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게 능동태 구문인데, 여기서 이 A가
주어로 나가면서 수동태가 된 패턴이겠죠. 그래서 A가 뭐뭐라고 간주된다라는 표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결과가 성공이든 혹은 실패든 어떻게 간주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그룹 멤버들이 나눠 갔거든요. 그 공적을 나눠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나눠 가질까요? 똑같이겠죠. 이 쉐어 동사에 그 수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동사의 수식은 부사로 들어간다. 상대적으로 동등하게 책임, 공적을 나눠 갖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 다음 문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단어 배열을 해야 돼요. 근데 공부가 면밀하게 돼서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분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이 부분의 우리말 해석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버릴 거냐,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실력을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그래야 어떻게 시험이 나오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다만 시간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시험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를 미처 풀고 답을 쓸 시간 자체가 없긴 하겠죠.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디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주어진 단어를 이렇게 보고서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디스가 과연 주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일까? 아니면 이러한 뭐라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인가? 그걸 여러분이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어진 명사로 봤을 때 이게 명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둘 다 안 되죠. this 다음에 this any individual 이라는 어순 배열 자체가 안 됩니다. this라는 형용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앞에 any라는 한정사 붙일 수가 없고요. this라는 한정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더라는 정관사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this 자체를 여러분이 주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this가 지칭하는 내용을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이 단어를 배열하는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그룹 내 멤버가 공적을 동등하게 나눈다라는 것이 뭐 한다? 동사. 일한다 할까요? 여러분 감소시킨다 할까요? 감소시킨다가 맞겠죠. 자, 그렇다면 나는 동사를 이것은 감소시킨다 라고 적을 거예요. 이것은 감소시킨다. 자, 디크리즈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거든요. 자, 무엇을 감소시킬까요? 동기를 감소시키겠죠. 자, 그럼 나는 이 동사의 목적어로 인센티브라는 명사를 적을 거예요. 이것이 동기를 감소시킨다. 자, 그렇다면 쓸 수 있는 게 열심히 하려는 동기 이런 식으로 수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워크하드를 붙이면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동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려는 동기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도 가져와야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킨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 여기 4가 있네요. 의미상의 주어. 누가 열심히 하냐. 그 그룹에 속한 개인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실 때는 여러분 이 투부정사 바로 앞에 쓰셔야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전치사 4를 쓰시고 그 그룹에 속한 어떤 개인이든지 열심히 노력하려는 동기 자체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잡은 것 가운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미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부터는 앞에 있는 인센티브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열심히 할 동기를 감소시킨다. 주어진 단어를 다 써서
단어 배열을 다 해놨거든요. 마지막으로 뭐 하셔야 된다고 쌤이 얘기했죠? 아,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수식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타겟이 되는 이러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라는 타겟 그래마를 맞춰서 문장을 썼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 문장을 쓸 때 동사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수일치도 하셔야 되고요. 시제도 맞춰야 되고요. 그죠? 예, 태는 우리가 아까 전에 능동태로 봤기 때문에 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를 붙여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시제 표현 정도로만 이렇게 적용해서 문장을 써주시면 완벽하게 문장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해야 이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술형 배열 부분에서 여러분 내용의 전환이 있습니다. 공적을 나눠 갖는 것 자체가 개인의 동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우리 그룹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 우리 그룹이 한 어떤 작업에 대한 결과 사이에 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못한 거가 커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기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봤자 have effect on이라는 수거가 나왔습니다. 우리 그룹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는 영향을 아예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여기에 여러분 few 대신 little을 쓸 수 있는 근거는요. effect 단어 자체에 여러분 s가 붙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가산명사가 아니라 불가산명사 처리를 한 거예요. s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버려주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효과를 거의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미치지 못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그 결과에 대한 공적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대절이 붙었는데요. 개인이 받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뒤에 목적어 자리 빈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생략을 안 하고 그냥 보여준 겁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공적에 여러분 영향을 미칠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더군다나 이 앞에 absolutely라는 부사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다가 little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no가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 사람이 trying hard 하면 노력한다죠. 열심히 한다죠. 근데 이거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appear to가 붙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흔히 아는 seem to입니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면 거기다가 또 애주렁이자 붙었으니까 뭐뭐 하는 한이란 뉘앙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적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써요? 일종의 무임승차 효과. 자, 여러분 여기 무임승차 효과라고 쌤이 지금 적어놓은 부분 있죠? 이게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수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종종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소셜 로핑이라는 개념과 이 프리라이더 이펙트 혹은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라는 것을 교육심리학과나 교육학과에 가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 가서 각각의 전공 시간에 배우게 되는 개념들을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져주면서 서술하는 그런 지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능에. 그래서 일종의 무임승차 효과를 가져오는데 whereby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효과에 의해서 각각의 그룹에 속한 개인들이 여러분 슬슬 게으름을 부립니다. In the end. 이거는 결과적으로라는 뜻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룹 전체의 어떤 퍼포먼스가 하락하게 된다. 질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